야, 오늘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요. 예, 너무 심각해서 운전하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더 심각하다네요. 내일은, 이, 아까 경고 문자가 왔는데, 내일은 2부제, 차량 2부제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매연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내일도 저는 계속 외부 미팅이 있어서요.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하여튼, 다들 그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언젠가 제가 상담했던 업체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오신 분인데 미세먼지 걱정을 했더니 한국에서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면 외국으로 이민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미세먼지를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의 R&D를 하시는 기업이 있으면 정말 대박이 날 텐데 말이죠. 네, 그럼 제가 조만간 나타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해 볼게요. 예. 한 주가 어떤 뉴스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11월 1일 날 2017년도 벤처 1000억 기업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인데 매출 1000억을 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매출이 1000억이 넘는 벤처기업은 572개. 엄청 꽤 생각보다 많죠? 벤처 확인을 받은 회사가 9만 6천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2017년도에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발생한 업체가 572개. 막 500개 정도의 기업이 580개 정도의 기업이 매출 1000억을 기록했는데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 9만 6천 개래요. 중소기업들 중에 벤처 확인을 거의 다 대부분 받나 봐요. 그죠?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죠? 한 20만 개 있나요? 그중에 반 이상이 벤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R&D에 가점이 있었지만 요즘은 벤처 확인 받는 건 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벤처 확인 받고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카카오페이 혹시 오늘 제가 이제 그 제가 먹는 약이 있어갖고 병원에 잠깐 들렀는데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도 약국 한쪽에 써 있더라고요. 카카오페이 받습니다라고요. 여기저기서 카카오페이를 많이 받는다는 문자를 많이 받는데요. 네, 지금 문자 왔습니다. 내년도 내일 환경부에서 온 문자고요. 긴급 재난 문자인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내일 7일 2005년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해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서울시에서 제한한 운동에서 마십시오라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 2.5톤 이상의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 계시면 서울에서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잠깐 돌아가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쓰는 그 카카오페이 통해서 결제하는 분들이 결제 실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입하신 분이 500만 명이 넘었답니다. 물론 저도 가입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그 강남역에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네, 맞죠. 그쪽 커피빈이라는 카페 갔더니 카카오페이를 결제를 하면 한 잔을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하라고 해서 똑같은 커피를 한 잔 더 준다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따로 받고 카카오페이를 결제했잖아요. 카카오톡에서 바로 연결해서 계좌 개설하고 바로 결제하면 되니까 개설도 어렵지 않아서 카카오페이를 바로 가입해가지고 바로 썼는데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용하는 가입자가 5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결제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페이로 그 계좌 이체도 많이 하시죠, 그죠? 제가 아는 분은 돈을 카페로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카페가 뭐냐고 했더니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냈다고 카카오페이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아니고 카카오페이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집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내일 차량 이부제 시시한다고 방송이 나오네요. 카카오페이가 멤버십이 500만 명이 넘었다는가 오늘 두 번째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를 분석해보니 유튜브 사용자는 늘었고 페이스북 사용자는 줄었답니다. 제가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페이스북 사용자가 줄었어요. 지난 2년간 조사했습니다. YZ이라고 하는 앱을 분석해주는 업체가 있고요. 네, 어서오세요. 이 아이디가 뭐지? PJD 천님, 네. 그리고 써니님 오셨습니까? 삼식의 써니님, 네. 써니님 요즘 되게 열심히 하시죠? 예. YZ에서 지난 2년 동안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앱 4가지. 오래 사용하는 앱 4가지가 뭐죠?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그리고 예, 페이스북 요 4가지를 예. 박정도 의원님, 예. PJD 천, 네, 맞습니다. 박정도 의원님 되게 오늘 열심히 하시고, 오늘 멀리 갔다 오셨죠? 네. 일단 4가지,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유튜브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어플을 갖다 분석을 해봤더니 유튜브는 2016년도 9월에 총 사용 시간이 117억 원으로 카카오톡보다 약간 사용 시간이 작은 카카오톡이 184억 원이었기 때문에 카카오톡보다 2016년에는 사용 시간이 적었으나 2018년 9월에는 294억 원으로 전체 앱 사용 시간 중에서 가장 앞서고 1위. 네.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영상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2년 전 대비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페이스북은 2년 전에 비해서 사용자 수가 사용자 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7억 분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 왜 이용을 안 할까요? 앱으로 이용 안 하고 PC로 이용해서 그럴까요? 페이스북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아마도 그 페이스북 이용하는 분들이 광고가 많다는 이유는 뭐 인스타그램 옮겨가서 그러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 많이 쓰죠.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거의 같은 회사 거니까요. 하여튼 유튜브 사용자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하는 내용도 나중에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시스코라는 네트워크 회사가 아태 지역 디지털 혁신 준비도 평가 리포트라는 걸 발표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에 관련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해봤는데요.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국내 기업 비즈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을 예상되는 기술적 요소로서 1위가 빅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예. 빅데이터와 분석하는 서비스죠, 그죠? 이게 가장 큰, 이제,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입니다, 클라우드. 세 번째가 사이버 보안, 네 번째가 IoT, 사물 인터넷이고, 다섯 번째가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고, 여섯 번째가 자동화, 예, 자동화입니다. 예, 자동화 기술 같은 이렇게 하는 빅데이터와 애널리틱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그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템이고요. 예, 기술 요소고, 그다음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에는 뭐가 들어가죠? 블록체인도 클라우드가 포함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사이버 보안, IoT, 인공지능, 자동화 같은 기술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하는 향후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는 기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회원을 많이 모으는 게 짱이에요. 다음 소식은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어떤 거 쓰세요? 어플? 예전에 쓰던 이제 그 내비게이션 거의 안 쓰시고 스마트폰 어플로 내비게이션 이용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2018년 9월에 내비게이션 어플 사용자 동향을 분석했는데 사용자가 가장 많은 거는요.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것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맵이 1위고 2위가 카카오 맵, 3위가 예, 카카오티, 예, 카카오 랩이죠. 그게 뭐 카카오티가 카카오 랩이 있었고 한 번에도 꼭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1위가 팀맵이고요. 2위가 네이버, 카카오 랩이 3위가 자주 쓰는 1위는 팀맵. 저는 팀맵을 안 쓰고 카카오 랩을 쓰는데요. 팀맵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팀맵은 원래 SK텔레콤에서 만들었지만 KT용, LG U+용도 있고
SK텔레콤용도 있죠. 그 팀앱 그 SK텔레콤용이 424만 명, 그냥 쓰는 사람이 네, 그냥 쓰는 462만 명. 네, 강석철 위원님이죠? 강석철, 네. 강석철 위원님은 주로 카카오 내비, 저도 카카오 내비 쓰고요. 박종주 위원님은 팀앱을 쓰시네요, 그죠? 요즘은 주소만 알면 바로 갈 수 있다, 그죠? 네, 매일매일 쓰는 거는 1위가, 매일매일 쓰는 1위는 카카오 내비가 아니고, 카카오 맵입니다, 카카오 맵. 다음 뉴스는 중국 뉴스입니다. 네. 중국의 이제 그 현장입니다. 지난 9월 19일 날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윈치데이라고 하는 건데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개발자들, 우리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이렇게 그 개발 기술 같은 거 공유하는 개발자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BAT라고 해서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 그 있잖아요, 그죠? T가 뭐였지? 게임 회사, 예. 텐센트, 예, 맞아요.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개발자 대회를 하는데 이게 바로 9월 19일에 했던 알리바바 클라우드 개발자 대회 행사입니다. 행사장 바깥에 알리바바에서 신유통 매장인 티몰 미래상점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시해 놓은 겁니다. 이 빨간 흰색 건물이고 가운데 빨간색 써 있죠. 이게 바로 미래상점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특별히 전시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그 구경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리바바의 신유통 매장입니다. 이거는 네, 그 딥러닝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된 스마트 매장과 다름이 없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추천이 되는 그런 이제 마켓인데 이게 되게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제가 중국 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부문도 BAT가 선도합니다. BAT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3개. 바이두, 예, 검색의 바이두, 이커머스의 알리바바, 그리고 콘텐츠의 텐센트. 그, 예,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중국의 인공지능 부문에서도 선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신문이죠. 황구신문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AI 기업 신배치도를 발표했는데요. 그 역시 거기서 봤더니 역시 BAT 그 세 개의 기업이 1, 2, 3일 하고 있었고 그 외에 아이플라이텍이라 하는 회사나 이런 이제 아이플라이텍 같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아이플라이텍이나 센스타임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순위가 4, 5일 하고 있지만 1, 2, 3위는 BAT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바이두죠. 예,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검색 사이트 바이두가 인공 AI 동시번역 서비스 동시번역. 동시번역 서비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번역 서비스 보면 근데 번역하고자 하는 원문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번역을 시키는 건데 동시번역은 글자를 쓰는 순간에 바로 번역이 돼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글이 나올지 예측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는 중국어와 영어와 독일어 간의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직 한국어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한국 서비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11월 1일 날 북한에서 열리는 바이두 세계대회에서 정식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시간 번역이 되는 거죠. 여기 음성 인식까지 들어가면 말하는 순간 바로 번역이 돼서 말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같은 속도로 바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곧 바이두에서 출시가 되겠네요. 그죠? 중국어 배울 필요 없어요. 영어 배울 필요 없어요. 외국어 배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바로 이렇게 실시간 번역을 해버리면 이게 보통은 외국에 나가서 여행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번역하게 되면 제가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뭐라 얘기를 하면 그리고 딱 틀어주면 얘기가 끝난 다음에 틀어주면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냥 얘기하는 순간 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서비스의 차별화가 크죠. 중국 바이두에서 바로 실시간 동시 번역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기술의 발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은요, 협회 뉴스입니다. 11월이에요, 11월. 네. 오늘 11월 며칠이죠? 11월 6일이죠? 11월에 호텔 정치자금 평생교육원에서 11월 세미나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벌써 세미나가 하나 있었네요. 그죠? 최현희 의원님께서 그 농심보 자금 조달 모든 것. 농심보, 예. 농심보, 네, 농심보 아시죠? 예. 농심보라고 하는 이제 그 모든 기관인 농심보의 자금 조달 모든 것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고요. 아마도 유튜브에서 최현희라고 검색하면 이 영상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내일 수요일 날은 기업회상의 이해와 절차라는 강의가 한명 전문위원회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11월 8일 목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강의하는 거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합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발표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그 역량을 좀 강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강의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협회 전문위원분들이라면 들어보시면서 역량을 강화하시면 실제 현업에서 컨설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예,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제 사진이죠. 예. 한국기술개발 코테라가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와 제휴를 했습니다.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산업법인이고요. 여기 역시도 산자부 산하입니다. 저희도 산자부 산하잖아요. 자동차 튜닝 산업이 그동안은 서비스업에 해당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이 자동차 튜닝 산업이 제조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차 튜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R&D 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쪽에서 한국기술협회와 제휴를 통해서 그 협회 회원사들이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그 협약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서울지의 전문위원 40명 정도가 지금 전국에 있는 자동차 튜닝 업체들, 예, 한 80개 업체 정도를 지금 상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저희 서울지에 소속된 전문위원이고요. 오른쪽은 한국자동차 튜닝 산업협회의 관계자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런 그 기업체들 모임과 대우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또 제 이야기입니다. 코테라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예. 지난 22일이고요. 이대 앞에 있는 로하스 에이플렉스라고 하는 그 소 커뮤니티 공간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에너지 설계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설계사들은 뭐냐면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1년간 인턴직을 고용하는 그런 직원들인데, 근데 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설계해주고 다니는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직업이 일종의 직업인데, 직업이 계약직이다 보니 1년이 지나고 나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저희 협회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업을 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고민해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정부의 지원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강의를 했고요. 2시간 정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뉴스에 올라왔네요. 네. 여기까지가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예, 다음 순서는요.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오늘 소개할 회사는 바로 제주도에 있는 다자요라는 회사입니다. 다자요. 해가를 살려서 이색 숙박의 경험을 제공하는 다자요라는 회사고요. 숙박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 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하죠?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의 뭐 여기 어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들 말고 제주도에 다자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쪽에 있는 회사가 이 집이 이 다자요라는 회사가 만든 그 이제
도순 돌담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살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되게, 제주도 하면 돌담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돌담집을 갖고 하나 만들어 보고 되게 예뻐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 지붕집과 빨간 지붕집 두 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제주도의 흔한 농가의 그 주택에서 머물 수 있는 이 집이 실내 되게 신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이분이 바로 다자유의 남상준 대표님입니다. 되게 그 동네 친근한 아저씨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다자유의 대표님이고요. 원래는 이분이 제주도 촌박이에요. 제주도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던 남상준 대표님이고요. 여러 가지 뭐 자영업 많이 하셨는데 자영업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주도 토박이다 보니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상생하며 운영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니 제주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2만 5천여 채의 빈집이 있더라. 제주도에 아무도 살지 않는 2만 5천여 제주도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2만 5천여 채나 있대요. 대박이죠. 제주도에 아무도 살지 않는 2만 5천여 채 제주 빈집을 탈바꿈 리모델링을 해서 여행객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원주민에게 새집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고요. 바로 이게 다자유의 프로젝트 사업 모델입니다. 남성 대표님은 자기를 반농담식으로 스스로 봉이 남선다, 봉이 김선다를 한 거죠. 봉이 남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의 돈을 끌어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을 한 집당 1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이제 렌탈을 하는 거예요, 렌트를. 이 집집마다 1억에서 2억 5천이 드는 개보수 비용을 어디서 마련했냐? 바로 제가 강의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장을 했고요. 태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2억 원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집 두 채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빨간 지방집과 파란 지방집을 리모델링 한 거고요. 그러니까 태권형이라는 것보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꼭 대출한 거죠. 그죠? 펀딩에 참여한 고객은 자금을 빌려주면 업체에서는 연 3%, 연리 3% 이자로 리워드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도심에 있는 약간 뭐 펜션이나 호텔보다는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쁘게 탈바꿈한 옛날 가구 쪽에서 옛날 가구에서 하면서 옛날에 어떤 옛날의 그 추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힐링하고 추억을 살릴 수 있는 되게 재미난 그런 모델입니다. 해가를 살려서 이 세계 숙박을 제공하는 다자유라는 회사 서비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회사가 다자유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빈집을 갖다가 소유주는 빈집을 이 회사에 제공을 하고요. 다자유는 이 집을 개조를 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 집을 개조해주고 나면 이 소유주가 이 개조된 집을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면 다자유가 에어비앤비처럼 플랫폼이 되어서 그 이제 소비자와 링크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개조도 해주고 고객도 찾아주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다자유고요. 아까 본 것처럼 외부는 전통 가격의 형태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꾸몄기 때문에 숙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제주 가면 한번 묵어보고 싶어요. 2030 세대는 굉장히 힙하고 장난치는 향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인테리어고요. 되게 실내를 예쁘고 비싼 제품을 인테리어 했답니다. 금액을 많이. 그런 집을 1억 5천에 들어서 인테리어 쓰는 굉장히 비싸겠죠. 다자연은요, 무인양품 시스템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었고요. 예. 무인양품이 생활용품에서 식품과 호텔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 다자연은 거꾸로 숙박에서 시작해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가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그런 문화를 갖다가 당기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전국구로 나갈 생각이 있고요. 현재 몇몇 지역의 관계자들이 이 다자유에 모두 관심이 있어갖고 여기저기서 문의가 오셔서 조만간 전국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 있는 시골집도 이렇게 다자유 프로젝트에서 좀 개조를 해가지고 민박업으로 운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박업으로 운영하고 민박이 안 될 때는 주인이 살면 되니까요. 그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집을 렌탈을 해야 하는 거지만 다자유는
직접 개조해 주는 거거든요. 직접 개조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관심이 재밌는 흥미로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다음 순서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해외 아이디어 상품은 어떤 것일까요? 예. 짜잔 이겁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웨어세이프 태그라는 이제 블루투스 제품인데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여성 안전 지킴이 제품입니다. 동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저 태그를 달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이걸 태그를 하고 있는 분이 어디에 있는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뭐죠? 그 피스폰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태그예요. 이거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태그만 달고 있으면 될 수 있는 거고요. 태그 달고 있으면 이렇게 어플로 누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람을 줄 수 있고 그 상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는 웨어세이프 태그입니다. 웨어세이프 태그는요, 소형의 되게 작은 웨어러블 장치고요. 긴급 메시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긴급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주고서, 그러니까 호루라기 부르듯이 누르기만 해도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얼마나 떨어진 거리, 61m까지 떨어진 거리까지 알릴 수 있는 거니까,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이걸 통해서 충분히 자기를 보호자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소리도 낼 수 있고 방수도 된대요. 그래서 물에 빠져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제품이 약간 무슨 뭐죠? 브로치 같이 생겼죠? 예. 액세서리처럼 생겨서 옷에 붙여도 되고 보석처럼 달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상황을 녹음해서 즉각적으로 알려주니까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음성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킥스타트 통해서 기금을 얻어서 지금 해서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안드로이드폰이 대세지만 외국은 iOS가 대세잖아요. 그죠? 아이폰이 대세기 때문에 아이폰과만 호환이 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호환된다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은 안드로이드 호환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기간별로 사용료를 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4.99달러, 6개월에는 26.99달러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타임 에디션, 예. 제한이 없는 1년, 평생 쓸 수 있는 걸로 149달러, 예. 150달러 정도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 누구나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플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요. 초기에 자금 조달을 크라우드 펀딩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도 그게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회사죠. 제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추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이죠. 와디즈라는 회사의 플랫폼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크라우드 펀딩 사용은 바로 영단임. 요즘 아이들 코딩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도 코딩 프로그램. 코딩을 만지다, 예, 모블로라고 하는 그런 코딩 프로그램이고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투자형 펀딩을 하고 있고요. 투자 가치 약 100억이 넘는 150억 정도, 10억 정도 하고 있고, 주당 4만 원 정도 받고 있고, 투자는 한 사람당씩 15주, 최소 6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100억이 넘으니까 실제 발행 지불률은 1%가 안 돼요. 발행 주식은 약 2,500주. 목표 금액은 1억이고요. 후이 남아있는 현재 5,800만 원 정도가 달성됐고요. 아직 20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요 펀딩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디즈 접속해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다음은 보상 리워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리워딩형 펀딩은요. 작년부터 지금 크라우드 펀딩의 대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견 관련 제품입니다. 애견 관련. 반려동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빗줄 담은 반려동물 정수기, 브리드 워터팟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려동물 키우는 강아지나 키우는 고양이를 위한 정수기입니다. 왜냐면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물을 주게 되면요, 물을 이제 그릇에 담아주고 하루 종일 그냥 놔두기 때문에 이 물이 뭐 이제 약간 안 든 것도 뭐 좀 물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수시키는 정수기입니다. 예. 뭐 정수기 되게 간단하겠죠. 예. 현재 지금 30일, 앞으로 30일이나 남았는데 6,000%가 넘게 달성이 됐고요. 지금 이 그 정수기 판매하는 건데 3억 원 정도가 펀딩이 됐어요. 3억 원 정도, 벌써 3억이나 펀딩 대박이죠. 아까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5천만 원 정도인데 얘는 수익 버터핏하고는 반려동물 정수기가 지금 3억에 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펀딩 조건은 7만 7천 원 펀딩하는 건 이미 마감이 됐고요. 펀딩 대상 만료가 됐고 현재는 8만 9천 원짜리 펀딩하고 있어요. 워터핏 한 개. 그러니까는 예측하시면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미리 하신 분들은 7만 7천 원에 펀딩했고 지금은 똑같은 제품은 8만 9천 원. 그러니까 프리오더 펀딩은요. 빨리 하면 더 좋은 쪽으로 살 수 있어요. 빨리 하면 더 빨리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펀딩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떡하시고는 반려동물 정수기도 되게 인기가 있는 펀딩이네요. 이것도 한번 반려동물 키우신 분이 계시면 한번 보셔서 한번 펀딩을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추천가입니다. 산업융합 기술진흥사업입니다. 2018년도 시행거고요. 2018년부터 19년도까지 해발견부터 2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 규모는 연간 5억 6천만 원. 네.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은 비영리기관은 총사비 100% 이내. 비영리 기관인 경우는 총사비 100% 이내.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은 요 뒤에 유의사항에 따라 있어요. 기술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 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서 실증 및 시장 출시가 어려운 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과제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년간 5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요. 한계단 올라서기입니다. 네. 오늘의 한계단 올라서기는 바로 회복이란 글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치유하고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의 상처를 갚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치유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어쨌거나 얼굴을 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내 마음을 단돌이 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받으신 적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제가 오늘 준비한 순간 마지막 순간이고요. 예. 이게 슬픈 소식을 하나 전달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코텔라 TV에서 방송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 한 2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새로운 BJ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저는 방송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가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죠. 제가 다음 주에 방송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쉽습니까? 네, 아쉽다는 분이 100명이 되면 제가 방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오늘 발표합니다. 네, 다음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네, 그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방송은 이제 몽치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가서 이렇게 아쉽다고 채팅 참여를 그랬으면 내가 이제 그만두고 안 하지.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저를 한번 열심히 설득해 보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예.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고 하니까 내일은 꼭 마스크 쓰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방송.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